콩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스컬크롤러라는 이름의 콩의 어린 시절 친구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누가 더 강한지 하루 종일 싸운다. 스컬크롤러는 인간을 잡아먹고 콩은 인간을 보호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콩을 구운 고기로 만들 것을 요구하면서 콩의 집을 파괴하러 왔습니다. 다행히도 온화한 콩은 여전히 인간을 구합니다. 오프닝 장면은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4년을 배경으로 한다. 미국의 행크 말로우와 일본의 이카리 군페이 라는 두 명의 조종사가 낙하산을 타고 남태평양에 위치한 섬에 착륙했다. 착륙하자마자 그들은 서로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총알이 떨어지자 행크는 돌아서 달렸고 군페이는 그를 쫓았습니다. 곧 그들은 절벽에 이르렀고 결투를 위해 멈춰 섰습니다. 열심히 싸우던 중 갑자기 거대 유인원의 거대한 팔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다음 장면은 1973년으로 이동합니다. 빌 랜다라는 미국 군주 정부 조직의 수장과 휴스턴 브룩스라는 지질학자가 윌리스 상원의원이 사무실에 함께 모였습니다. 두 사람은 해골의 섬인 스컬 아일랜드를 탐험하자는 계획을 제안했다. 그 섬은 선사시대 생물을 찾아 발견한 것입니다. 윌리스가 머뭇거리자 빌은 1954년 핵실험은 실험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핵폭탄으로 무언가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특이한 일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윌리스는 별로 개의치 않는 듯 돌아서서 떠났다. 그러나 빌과 휴스턴은 섬의 잠재적 가치를 강조하고 다른 나라들이 앞서지 못하게 하면서 여전히 그를 쫓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주요 상대인 소련을 언급했을 때 윌리스 상원의원은 마침내 확신을 갖고 그들을 허락했습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소련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빌은 프레스톤 패커드 중령의 지휘하에 미 육군 부대를 구성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 후 빌과 휴스턴은 이 임무의 가이드로 제임스 콘레드 라는 전직 영국 특수공군 대위를 고용하기 위해 사이공으로 갔다. 그들은 그를 동네 술집에서 만났고 그에게 계획된 임무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알려주었고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제임스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즉시 그들에게 더 많은 돈을 지불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비, 더위, 진흙, 질병을 옮기는 곤충 등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응답하기로 동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임스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빌은 메이슨 위버라는 반전사진가도 고용했습니다. 모두가 임무 장소로 향하기 위해 배에 모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빅터 니브즈라는 나사 관계자는 스컬 아일랜드가 항상 강력하고 끝없는 폭풍 시스템에 둘러싸여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세계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는 프레스턴의 군용 헬리콥터의 도움으로 폭풍우를 통과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빅터는 빌 휴스턴 및 샌 린이라는 다른 과학자와 함께 모인 그룹을 소개합니다. 회의를 계속하면서 잭 체프먼 이라는 군인이 그들에게 이 지속적인 폭풍으로 인해 통신 회선이 중단되어 서로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3일 안에 섬 북쪽의 특정 장소에 모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섬에 다다르자 먹구름을 동반한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는 것을 보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 날씨는 혹독했지만 일행은 전진하기로 결정하고 모두 헬기에 탑승해 출발했다. 폭풍 속으로 날아가자 헬리콥터는 격렬하고 극도로 위험하게 흔들리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폭풍을 이겨내고 섬에 도착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펼쳐집니다. 군인들은 신속하게 작업에 착수하여 경계를 만들고 휴스턴의 중공지구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궤도 경로를 따라 많은 폭발성 폭탄을 뿌렸습니다. 영화의 오프닝 장면에서 팀이 거대 유인원의 공격을 받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원숭이의 이름은 신화에 나오는 슈퍼 짐승인 콩입니다. 군인들은 매우 겁이 났지만 여전히 총으로 저항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총알은 이 강력한 생물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콩은 모든 헬리콥터를 하나씩 격추하고 생존자들은 섬 전체로 흩어집니다. 그 후 생존자들 사이에 두 그룹이 형성되었습니다. 제임스, 메이슨, 빅터, 휴스턴, 샌 린 및 슬리브코라는 군인으로 구성된 그룹. 다른 그룹은 프레스톤, 빌 및 군인 밀스와 우드워드입니다.
프레스턴 사령관은 군대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잭만 살아남아 사령관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후 그 사람도 연락이 끊겼어요. 다음 장면에서 프레스턴은 화가 나서 빌의 입에 총을 집어넣겠다고 위협하며 빌에게 이 탐험의 진정한 동기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빌은 수십 년 전 그와 그의 가족이 이 바다를 여행하던 중 신비한 생물이 배를 추락시켰고 그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운이 좋은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천천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진실을 은폐하려다 사고가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 이후로 빌은 너무 괴로워서 이 괴물들의 존재를 증명하는 인물을 스스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두를 여기로 데려왔습니다. 그 후 프레스턴과 그의 일행은 잭이 있는 곳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숲속을 걷던 중 한 병사가 물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초대형 대나무 막대기가 날아와 불운한 병사의 입에 꽂혀버렸습니다. 그러자 거대한 거미 고블린이 나타나 병사 한 명을 붙잡았습니다. 그 사람을 먹으려던 순간 다른 병사가 재빨리 그 긴 다리를 잘라냈습니다. 몬스터가 다른 병사를 땅에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재빨리 대응하여 총격을 가해 그 동물의 머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반면 제임스는 그룹을 모임 장소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그들은 무전을 통해 다른 생존자들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호수를 지나가던 중 일행은 갑자기 거대한 물소 같은 생물을 만났습니다. 그룹 전체가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는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여전히 침착하게 동물에게 다가가서 그룹에게 진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그 생물이 그들을 해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면 그것이 채식주의자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거대한 동물이 돌아서서 걸어가자 그의 직감은 옳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행을 계속하면서 일행은 영토를 통과하고 원주민 이위족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적군은 무기를 들고 강제로 항복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양측이 긴장하며 살인을 준비하고 있을 때 조금 불쌍하면서도 아직 살아있고 낙관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 행크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양측 모두 위협이 아니므로 서로를 죽일 필요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 다음 원주민들은 그룹을 안전한 정착지로 초대했습니다. 당시 행크는 자신이 지난 28년 동안 이곳에 있었고 원주민과 이 섬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모든 사람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곳의 원숭이 콩이 스컬크롤러라고 불리는 지하 파충류를 포함한 포식자로부터 그들을 보호했기 때문에 섬의 신과 거의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가장 가까운 일본인 형제 군페이를 죽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콩이 작은 스컬크롤러를 쉽게 다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큰 성인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들은 과거에 공의 가족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콩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스컬크롤러가 섬을 지배할 것이기 때문에 섬 전체가 망할 것이라고 암시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제임스는 대화 주제를 바꾸고 싶었고 행크에게 구조대가 3일 안에 섬 북쪽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행크는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북쪽에 도달할 수는 없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연인 군페이와 자신이 만든 패치워크 보트로 일행을 이끌었다. 보트에 좀 더 개선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원하는 시간에 북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보트 업그레이드를 완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메이슨을 제외한 그룹 구성원들은 보트에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녀는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고 그에 대해 배우기 위해 지역을 돌아다닙니다. 그때 그녀는 벽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앞서 나온 거대 버팔로가 추락한 비행기 밑에 갇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또한 버팔로를 구출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헬리콥터를 들어올리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콩이 갑자기 나타나 헬기를 쉽게 옆으로 던져 다른 동물을 구출했다. 그 후 콩은 메이슨을 가볍게 쳐다보더니 돌아서서 떠났다. 다른 곳에서도 잭은 대령에게 연락을 계속 시도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는 쉬기 위해 큰 나무 줄기에 앉았지만 불행하게도 나무 줄기는 걷고 팔다리와 머리가 자랄 수 있었고 알고 보니 그것은 메뚜기처럼 생긴 거대한 동물이었습니다. 잭은 깜짝 놀랐고 즉시 총격을 가해 동물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총소리가 너무 커서 스컬크롤러가 다가올 것을 경고했고 다른 동물이 그것을 감지하고 떠났고 물론 이번에는 잭에게 행운이 오지 않았다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밤이 되자 제임스 위 팀은 보트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메이슨은 북쪽 하늘의 북극광 사진을 몇 장 찍으려고 했으나 카메라 라이트가 손상된 듯했다. 제임스는 그녀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3대 가보 라이터를 그녀에게 선물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침내 배는 출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행크는 무덤에서 군페이의 검을 꺼내 원주민들에게 다정하게 작별 인사를 한 후 함께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노를 젓는 동안 행크는 가족들과 가족과 재회하려는 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잠시 후 그들은 무선 신호를 다시 얻었고 전화 반대편에서 프레스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령에게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조명탄을 사용하여 하늘로 쏘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명탄의 빛을 보자 일행 전체가 신나게 그 방향으로 항해했습니다. 그러나 불이 꺼지고 이곳의 짐승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에 그들의 행복은 여기서 끝났다. 빅터는 갑자기 붙잡혀 3마리의 새들에 의해 절단되었습니다. 그 장면은 너무 고통스럽고 잊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룹은 나머지 그룹 멤버들을 향해 여행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배에서 내려 숲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운 좋게 프레스턴 사령관과 재회했다. 이때 제임스는 모두가 배를 타고 북쪽으로 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대령은 거부하고 서쪽에서 잭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쪽은 스컬크롤러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행크는 이 생각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는 여전히 마지못해 동의하며 자신이 가이드로 이곳에 왔다며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그들은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행크는 한때 콩의 조상과 스컬크롤러 사이의 전쟁터였던 금지구역으로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행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프레스턴은 해골 유해를 통해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손님이 집에 와서 그들을 환영합니다. 스컬크롤러가 갑자기 나타나 그들을 공격하자 그들은 흩어지고 거대한 해골 뒤에 숨게 되었습니다. 스컬크롤러는 해골에게 다가가서 잭이 꼬리표가 붙은 해골을 토해냈습니다. 그들은 장소가 조용해진 것을 보고 그 동물이 떠났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속임수였으며 돌아와서 즉시 빌을 죽였습니다. 반격을 위해 그룹은 총을 사용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기관총과 화연 방사기를 사용하여 그것을 구원했습니다. 갑자기 또 다른 이상한 새 떼가 공격을 하러 달려왔을 때 그룹 전체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전투 속에서 슬리브콘은 스컬크롤러의 꼬리 공격을 받아 그가 들고 있던 독가스통이 폭발하게 됩니다. 행크는 새 몇 마리를 죽인 후 제임스에게 검을 넘겨주고 슬리브콜을 구하기 위해 유독성 연기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장난꾸러기 새들을 모두 쓰러뜨렸습니다. 그는 슬리브콜을 잡으려고 했지만 스컬크롤러가 그들 앞으로 뛰어올랐습니다. 공격을 받기 직전에 메이슨은 재빨리 제임스의 라이터를 동물에게 던져서 동물이 폭발하게 했습니다. 그 후에도 프레스턴은 계속해서 다른 팀원을 찾아보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잭이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잭의 이름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령은 여전히 결심을 굳혔고 충돌 현장으로 가서 그곳에서 탄약을 가져와 콩을 죽이고 군인들의 죽음을 복수하는 데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행크, 휴스턴, 메이슨은 그에게 콩을 죽이고 스컬크롤러를 풀어준 결과에 대해 조언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프레스턴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제임스는 사고 현장의 위치를 프레스톤에게 공개하여 그의 일행이 보트로 돌아가는 동안 그곳에서 계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날 밤 프레스턴은 충돌 현장에서 폭발물을 수집하고 콩에게 함정을 설치합니다. 그러는 동안 제임스와 메이슨은 북쪽으로 이어지는 강의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절벽으로 향했습니다. 갑자기 공이 침착하게 나타나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다. 메이슨은 다가가서 친구가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그것을 부드럽게 만졌습니다. 그 직후 콩은 프레스턴 일행이 일으킨 폭발을 발견하고 곧바로 그 방향으로 돌진했다. 제임스와 메이슨도 그들의 거대한 친구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그들과 행크는 그것을 구하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콩이 프레스턴의 팀에 접근하자마자 완고한 대령은 콩을 굽기 위해 호수 전체에 불을 지폈습니다. 콩은 반격을 가해 병사 몇 명을 쓰러뜨렸지만 고통에 금세 땅바닥에 쓰러졌다.
프레스턴은 남은 병사들에게 콩의 시신을 폭파할 폭발물을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운 좋게도 제임스, 메이슨, 행크가 제 시간에 나타나서 총을 사용하여 그들을 위협하고 뒤로 물러나 움직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스컬크롤러와 싸우려면 콩이 필요하다고 군인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긴장된 투쟁 끝에 다른 병사들도 프레스턴 대령을 향해 총을 내려놓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프레스턴은 완고함을 유지하며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직후 가장 큰 스컬크롤러가 땅에서 튀어나오면서 모든 병사들이 숲속으로 달려갔습니다. 프레스턴은 여전히 침착하게 서서 폭발물을 터뜨리기 위해 머물렀지만 기폭 장치를 누르려는 순간 콩은 눈을 뜨고 목을 졸라 죽였다. 이전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콩은 여전히 거대한 스컬크롤러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지만 그것을 막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군인들은 모두 해변을 향해 흩어져 달려가고 있었다. 제임스는 메이슨을 절벽으로 안내하고 조명탄을 발사하여 휴스턴과 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때까지 남은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계속 도망쳤지만 여전히 스컬크롤러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콜은 매우 용감하여 동료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목숨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수류탄 핀을 제거하고 두 팔을 벌려 동물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 동물은 너무 영리해서 꼬리를 이용해 그를 쓰러뜨렸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도 없이 죽었습니다. 스컬크롤러가 일행을 공격하려 할 때 콩이 달려나왔고 몬스터는 두 거인 사이에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콩은 온 힘을 다해 스컬크롤러를 제압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그를 내던져버리고 콩은 사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괴물은 콩을 공격하기 위해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그러나 운 좋게도 휴스턴 일행은 전투포를 장착한 보트를 타고 제 시간에 도착해 괴물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 메이슨은 또한 콩이 탈출할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동물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조명탄을 사용하여 동물의 머리를 쏘았습니다. 콩은 뛰어올라 동물을 절벽에 던졌고 실수로 메이슨은 물에 빠졌습니다. 콩이 재빨리 물속으로 손을 뻗어 그녀를 일으켜 세웠지만 그녀가 그녀를 내려놓기도 전에 괴물은 재빨리 긴 혀로 콩의 팔을 감쌌습니다. 이것이 가장 적합한 기회입니다. 괴물이 콩을 감싸려고 하면 할수록 콩이 쉽게 혀를 뽑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동물의 내장을 꺼냈습니다. 콩은 제임스와 함께 메이슨을 먼저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 생존자들은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하여 섬을 떠났습니다. 그때 콩은 여전히 멀리 서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영화는 행크가 수십 년간의 별거 끝에 마침내 가족과 재회하는 감동적인 장면으로 끝납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언젠가 행크를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녀가 아직 재혼했는지 궁금해요.